샤오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륙의 실순위 뭐니 하면서 우리 안방을 다 차지할 것처럼 기세를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가성비 하나로 한국 시장을 씹어 삼키겠다며 기세등등하게 들어왔던 그들이 지금은 피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 안 팔린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술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그 중심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 기업을 상대로 처절하고도 완벽한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존 기록이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2026년 1월에 따끈따끈한 성적표부터 한번 까볼까요? 우리 한국 시장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샤오미가 받은 점수는 정말 처참합니다. 삼성전자가 57.6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왕좌를 지키고 있고 그 뒤를 애플이 27.4%로 잇고 있습니다. 그럼 샤오미는 얼마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1.55%입니다. 1%대요. 이건 사실상 점유율이 0%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거든요. 샤오미가 그동안 한국 시장에 공을 안 들였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의도에 있는 유명 쇼핑몰에 매장을 내고 안소구 마곡이니 광진군이 하는 금싸라기 땅에 직영 매장을 줄줄이 열었거든요. 서비스 센터도 만들고 한국식 문화를 배우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샤오미를 외면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리는 작년에 스마트폰을 바꿀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접으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샤오미 직원이 와서 우리 제품은 삼성의 절반 가격인데 성능은 똑같다고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결국 삼성 갤럭시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보안과 신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중국산 정보기술 기기에서 몰래 정보를 빼간다는 백도어 논란 말입니다. 내 소중한 사진, 은행 비밀번호, 가족들과의 대화 내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륙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경제는 사람 몸과 같고 신뢰는 그 몸을 흐르는 혈액과 같습니다. 피가 오염되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한 번 깨진 신뢰는 그 어떤 가성비로도 채울 수 없는 법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담긴 금고나 다름없는데 그 금고를 열쇠도 불분명한 곳에 맡길 수는 없었던 거죠. 샤오미는 LG전자가 빠진 빈자리를 자기들이 다 차지할 줄 알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삼성이나 애플의 보급형 모델을 샀지 샤오미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짠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거든요. 서비스 센터 몇 개 만든다고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전국에 촘촘하게 깔아놓은 서비스망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고장나면 점심에 고쳐서 나오는 그 속도와 친절함을 샤오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샤오미의 위기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안방인 중국 본토에서도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중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때 샤오미에게 밀렸던 화웨이가 18.6%로 다시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럼 샤오미는요? 14.39%로 뚝 떨어지며 5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도 이제는 압니다. 샤오미가 파는 물건은 결국 다른 나라 기술을 빌려다가 껍데기만 씌운 조리품이라는 걸요. 반면에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기술 자립의 상징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조차 진짜 실력이 있는 화웨이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이 꽉 잡고 있고 저가 시장은 오포나 비보 같은 다른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 샤오미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 삼성은 어떻게 이들을 참 교육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은 지금 공급망이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있거든요.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때문에 반도체 공장들이 전부 그쪽 물량 맞추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이 하룻밤 자고 나면
40%, 50%씩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잖아요. 부품 가격이 오르면 스마트폰 만드는데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반도체 파는 곳에서 돈을 쓸어 담습니다. 왼손에서 나간 돈이 오른손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샤오미는 어떻습니까? 부품을 전부 밖에서 사와야 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격을 올리면 꼼짝없이 그 돈을 다 내야 하는 겁니다. 샤오미 사장이 직접 나와서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가성비가 무기였던 샤오미가 가격을 올리면 누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삼성이 쳐놓은 공급망에 덫에 걸려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꼴이죠. 부품 공급권을 쥐고 있는 삼성이 가격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채찍으로 샤오미를 압박하고 있으니 샤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폴더블 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그러니까 화면을 접는 스마트폰은 제조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끝판왕이나 다름없거든요. 힌지 기술부터 디스플레이 내구성까지 보통 기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폴더블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삼성이 64%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샤오미는 얼마일까요? 고작 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샤오미가 삼성의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완벽한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샤오미가 야심차게 내놓은 폴더블 폰들은 판매량이 1년 만에 54%나 폭락했습니다. 화면이 깨지고 힌지가 헐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거죠. 삼성은 이제 화면을 2번 접는 트리폴드 폰까지 내놓으면서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샤오미는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 없으면 물건도 못 만드는 처지입니다. 이건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싸움 같습니다. 겉모양만 비슷하다고 다 같은 기술이 아니라는 걸 삼성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샤오미가 흘리는 피눈물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기본기를 무시하고 남의 기술을 베껴서 성장해온 한계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삼성이 샤오미를 상대로 시전하는 참교육은 단순히 물건 팔고 부품 공급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정이라는 차가운 전쟁터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특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내 머리에서 나온 기술을 아무도 못 뺏기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이 이 분야에서 전 세계 끝판왕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7,054건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4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이 쳐놓은 기술 울타리를 피해서 물건을 만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샤오미는 어떻습니까? 남의 기술 빌려다가 조립하는 데는 1등일지 몰라도 자기만의 원천 기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로 나가려고만 하면 여기저기서 소송이 터집니다. 인도에 진출했을 때는 특허 침해로 제품 판매가 중단되는 수모를 겪었고요. 미국 시장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기술 복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막대한 로열티를 남에게 줘야 하거든요. 삼성이 법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몽둥이를 들고 있으니 샤오미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다가도 제풀에 지쳐 주저앉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샤오미가 정말 무리한 도박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가전제품 만들던 실력으로 자동차도 뚝딱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죠. 이름하여 샤오미 SU7입니다. 가성비 자동차라며 떠들썩하게 등장했지만 결과는 피눈물 나는 비극이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박 사장님은 평소 샤오미 로봇 청소기를 잘 썼던 터라 샤오미 자동차가 나오면 한 대 사볼까 고민했었습니다.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예뻤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려온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2025년 9월에 중국 당국이 2차 11만 6,887대에 대해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거든요. 판물량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116km로 달리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화재가 나면서 문이 안 열린 겁니다. 결국 안에 타고 있던 3명이 밖으로 나파이브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애물도 제대로 못 읽고 사고가 나면 생명줄인 문조차 열리지 않는 차. 여러분, 이런 차를 단돈 몇백만 원 싸다고 타시겠습니까? 자동차는 스마트폰하고 다릅니다.
고장나면 새로 사면 그만인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삼성이 전장 사업이나 배터리 사업을 할 때 수십 년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온 것과 비교하면 샤오미의 조급함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샤오미 자동차 소식을 듣고 그럼 그렇지, 싼 게 비지떡이다 라고 혀를 차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샤오미의 속사정, 재무 상태는 좀 괜찮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매출도 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골다공증 환자처럼 뼈마디가 쑤시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늘었을지 몰라도 스마트폰 판매 성장은 고작 1.6%에 멈췄습니다. 반면에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쏟아붓는 연구개발비는 1년 전보다 52.1%나 폭등했습니다. 91억 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죠. 스마트폰 팔아서 번 푼돈을 자동차 사고 수습하고 기술 베끼는데 다 쓰고 있는 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쟁 때문에 이익률은 더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이 주도하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없이도 폰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차세대 기술은 샤오미가 꿈도 못 꿀 영역입니다. 삼성은 이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훌쩍 떠나버렸는데 샤오미는 여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결국 2026년의 경제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은 비결은 단순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샤오미에게 보여준 참교육은 기술은 정직해야 하고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였습니다.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서 0%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퇴출당하고 있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없는 기술이 설 자리는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인 셈이죠. 여러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시죠? 중국의 공세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가 실력만 있으면 무서울 게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이 휘두르는 진짜 무서운 채찍, 바로 반도체 이야기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이니 AI니 하는 말들 참 많이 들리죠?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이 이 돈 되는 HBM만 만드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뒷전으로 밀려나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서운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장에 물건은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천정부지로 솟구치겠죠? 2026년 1분기에만 스마트폰용 메모리 가격이 무려 40%에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샤오미의 루웨이빙 사장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샤오미는 반도체를 직접 못 만들거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에서 비싼 돈 주고 사와야 하는데 가격이 자고 나면 오르니 미친 노릇인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이 쌀농사도 짓고 국밥집도 하는 주인장이라면 샤오미는 시장에서 비싼 쌀을 사다가 국밥을 팔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쌀값이 2배로 뛰면 삼성은 아이고, 국밥 재료비는 좀 들겠지만 쌀 팔아서 번 돈이 어마어마하네 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왼손에서 나간 돈이 오른손으로 들어오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샤오미는 어떻습니까? 쌀값이 오르면 국밥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깁니다. 가성비로 먹고 살던 샤오미에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샤오미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대폭 오를 것이라며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어떻습니까?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반도체 사업부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갤럭시 S26 시리즈 같은 최신형 폰에 인공지능 기능을 빵빵하게 집어넣으면서도 샤오미보다 훨씬 여유롭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망을 쥐고 있는 삼성이 가격이라는 채찍으로 샤오미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셈입니다. 50대 자영업자 이 사장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사장님은 가게 메뉴판 가격 하나 바꿀 때도 손님 끊길까봐 손을 벌벌 떠시거든요. 샤오미가 지금 딱 그 꼴입니다. 가격을 안 올리자니 팔 때마다 적자고
올리자니 이 가격이면 누가 중국 폰 써? 삼성 쓰지? 라는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삼성이 설계한 이 촘촘한 공급망에 덧해서 샤오미는 피눈물을 흘리며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 격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폴더블 폰, 즉 접는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화면을 접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힌지라는 경첩 기술부터 디스플레이가 깨지지 않게 만드는 내구성까지 그야말로 기술의 정수가 담겨야 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무려 6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죠. 반면 샤오미는 얼마일까요? 고작 2%입니다. 샤오미의 폴더블 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54%나 폭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모양은 삼성 제품이랑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써보니 화면이 줄줄이 나가고 경첩이 삐걱거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중국 소비자들조차 모양만 흉내낸 짝퉁이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접는 트리폴드 스마트폰까지 세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샤오미는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부품을 안 주면 물건도 못 만드는 처지입니다. 모양은 따라할 수 있어도 완벽한 경험은 따라할 수 없다는 삼성의 자부심이 샤오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이 보여주는 이 기술의 맛은 단순히 비싼 부품을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잔인 정신과 품질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샤오미가 가성비라는 마약에 취해 남의 기술 베끼기에 급급할 때 삼성은 묵묵히 자신들만의 기술 초롱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정말 뼈아픈 대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샤오미가 가전제품 만들던 솜씨로 자동차도 뚝딱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내놓은 전기차 SU7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물건이잖아요. 이건 스마트폰처럼 쓰다가 먹통되면 껐다 켜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이 기초적인 안전을 가성비라는 이름 뒤에 숨기려다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샤오미 브랜드의 가장 큰 치명타를 입힌 건 바로 대규모 리콜 사태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SU7 표준형 모델 약 11만 6,887대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동안 판 물량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자동차 역사상 신생업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리콜을 맞은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고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시속 116km로 주행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차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직후에 차 문이 안 열렸다는 겁니다. 결국 탑승객 3명이 밖으로 나5지 못하고 전원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장애물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면서 문 잠금 장치조차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소비자들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저 가격이 가능한가 했던 의구심이 결국은 안전 테스트와 기본기의 부재라는 무서운 답으로 돌아온 거죠. 우리 한국 기업들을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전장 사업을 위해 하만을 인수하고 삼성 SDI를 통해 배터리 기술을 10수년 넘게 다져왔습니다. LG전자 역시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리 없이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데 샤오미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사람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럼 샤오미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 매출이 2025년 3분기에 전년보다 22% 넘게 올랐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스마트폰 판매 성장은 사실상 멈췄고 그나마 매출을 끌어올린 건 막대한 마케팅기를 쏟아부은 전기차 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콜 비용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따져보면 실제로는 엄청난 적자의 늪에 빠져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연구 개발비입니다.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쓴 돈이 한 분기에만 91억 위안, 1년 전보다 50% 넘게 폭등했습니다. 스마트폰 팔아서 남긴 푼돈을 이 천문학적인 개발비와 리콜 비용으로 다 쏟아붓고 있으니 재무 구조가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2026년 메모리 반도체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샤오미의 이익 구조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패권은 누가 주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공급망을 장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한 자가 승리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를 통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번역과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반면 샤오미는 2026년을 피눈물을 흘리며 인내해야 할 처지입니다. 부품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을 올리자니 점유율이 떨어지고 안 올리자니 회사가 망할 지경이니까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대, 사실상 0%로 떨어진 건 샤오미에게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야 할 거대한 절벽과 같은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만 살아남았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철저한 기술 자립과 수직 계열로 된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샤오미를 상대로 부품 공급권과 원천 기술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휘두르며 진정한 리더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성비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기본기를 소홀히 한 기업의 끝이 어떤지 우리는 지금 샤오미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의 기술 시장은 누가 더 싸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받는 기술을 가졌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당당하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샤오미가 흘리는 피눈물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혁신과 공급망 장악력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